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대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되게 행복한 기억들 뿐입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여타 애들처럼 장난기가 다분하고 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매일 동네 여기저기 공을 차보러 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활달했고 윤영이는 특히나 즐거웠던 기억이 많았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기는 시골이지만 여름 가을엔 대도시에서 방학 시즌이면 연휴 시즌이면 가족을 찾아오는 휴상객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는 넓고 큰 강이 있었고 완만해서 얕은 곳도 많아 저희 가족도 여름에는 강가에서 놀기도 했었죠. 매년 매해마다 항상 하던 휴가였어요. 신나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른 아이들도 있었고 같이 놀게 된 건 뭐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남자애들끼리 격하게 놀다 보니 그 애가 물을 먹었는데 그걸로 분했는지 시비가 붙었다가 각자 부모님을 불러오게 되면서 이게 사건이 좀 커졌습니다. 어른들끼리 싸움으로 번졌는데 애들이 싸우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애들 싸움이 뭐라고 어른들끼리 언쟁에 가라앉지 않았는데 몹시 흥분해 있던 상대쪽 식구의 남자가 술을 마시던 중에 술병을 던졌고 하필이면 아버지가 뒤통수에 맞게 되었습니다. 술병으로 머리 맞는 거 드라마에서 보는 효과랑 다릅니다. 아버지가 슬로우 모션으로 쓰러지던 모습은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술병에 맞자마자 쓰러진 아빠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멈출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거에 놀라 상대방 쪽들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도 쓰러진 피 흘리는 아빠를 챙겨야 하는데 급급했고 무엇보다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 건 분했지만 급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수술실에서 아빠의 소식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평생의 눈물을 그때 다 쏟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군대에서도 별로 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 애랑 싸우지 말걸, 미안하다고 할걸 하면서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에 몹시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제 탓을 할 것만 같았어요. 당장에 엄마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었죠. 그런 저를 엄마가 제 탓이 아니라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처음엔 저 말을 듣고 잠시 괜찮아져도 금세 머릿속에 제 탓이란 생각이 다시 지배되더라고요. 제가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어떻게 알아채시는 건지 우리 동우 탓 아닌 거 알지? 우리 아들 사랑해 하며 몇 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저를 보는 눈빛 어디에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며 힘들었지만 잘 자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나 기다리던 아빠가 깨어났지만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다 깨어나셨는데 그 사고 때 유리병의 조각이 뇌 쪽에 깊이 박히게 된 충격으로 사지의 반을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운이 나빴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서로 애정이 깊었어요. 그런 아빠를 포기한다는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엄마의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고요. 제게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어머니는 낮에 일해야 했고 저녁엔 병원으로 가 돌봐주지 못한 낮 시간의 오물들을 정리해만 했습니다. 그때 병실마다 배정된 조무사가 있었는데 열심히 해주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포기하지 못한 저희 집 가세는 확 기울었고 저는 조금이나마 할 줄 알았던 공부를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노는 게 좋았던 나이였지만 어머니가 꼭 공부하길 원했어요. 수능만 잘 쳐서 대학만 들어가기만 하면 공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어릴 땐 잠시 속기도 했지만 제게도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택하는 직업들이 어떤 일인지 더욱 잘 알았습니다. 힘든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고 꼭 공부해서 성공하리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 죽이고 싶어 집념 모퉁이에 모난 큰 돌을 주워 놓았지만
그 사람을 찾을 방법도 다른 방법을 찾기에도 어려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의 거실에서는 지쳐 쓰러져 주무시는 어머니와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제대로 인사도 못해본 아버지를 합병증으로 떠나보내면서 언젠가는 찾아서 복수를 하고 말 거란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친했던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매일같이 공부만 붙들었어요. 아마도 복수하고 말리라는 다짐이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 잠을 자는 것도 이가 갈려 못 잘 때가 많았지만 복수를 다짐하며 잠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노력한 대로 결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기울었던 집안도 우습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못 이룬 것은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어린 시절로부터 꽤 지났기에 한날은 문득 그날 얘기가 입에서 툭 튀어나왔었는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더군요. 그 당시에 동네 사람의 친척이었고 타지에서 놀러와서 일을 쳐놓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왜 그냥 두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수많은 밤을 괴롭게만 보냈던 걸 서로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땐 피 흘리는 아버지에 놀라 경황이 처음엔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다고 그냥 자신이 무지해서 그랬던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전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친척 관계였으면 우리 소식을 다 알았을 텐데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는지 그동안의 증오심보다도 더 큰 분노감이 몰려오더군요.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물어 그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 그 인간은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더라고요. 증오감이 폭발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평범한 가정을 잃어버렸는데 저 인간은 그걸 누리고 살고 있나. 그날로부터 그 인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있더군요. 사고 당시에 같이 놀았던 애들 중에 여자애도 있었는데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애겠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하다가 갑자기 번뜩 떠오른 생각. 그 인간 자식의 인생에 내가 끼어 들어가야겠다 싶었죠. 이때까지 공부하며 열심히 살았던 건 공부로 언젠가 저 인간들을 찾아 벌을 주리라 생각했었는데 공부했던 건 하나도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럴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애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작용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귀게 된 건 금방이었고 그 여자가 저에게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면 약속까지 했었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거든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그 여자애와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결혼식을 핑계로 제 결혼식에 그 여자를 초대했어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판을 벌린 것만으로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해도 전 정말 살아오면서 이날처럼 흥분되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죠. 그 여자애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식장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두리번 거리고 있더군요. 신랑 이름이 저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아마 이름이 같은가 보다 했겠죠.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신랑 입장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고 너무 충격이었는지 제게 말 한마디 아니 자초지종이라도 물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런 그 여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정말 가장 행복했던 날로 기억되네요. 나중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멍하니 있다가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 바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도 무섭지도 않더군요. 그런 일로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기절 그따위 게 뭐라고요. 저희 엄마는 수번도 더 겪은 일이었는데요 뭐. 그런 여자에게 신경을 끄는 채로 즐겁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뭐 역시나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벌써 정신이 들어서 전화까지 해대다니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빠란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 제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해뒀고요. 그 남자는 저에게 어떻게 우리 딸에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더군요. 비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왜요? 당신 딸이 당한 게 그렇게 괴로워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 것 치곤 밥 잘 먹은 얼굴인 것 같은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예전에 사람을 죽일 뻔하고도 도망가서 밥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 그때 당신이 던진 술병을 맞고 우리 아빠는 반신불수가 됐고 우리 엄마는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니들은 모르겠지. 그런데 고작 이런 일로 괴롭혔다고 날 찾아오다니. 당신은 살인자 주제에 아닌 척하며 잘 살아왔지 지금까지? 그리고 너는 살인자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정말 지금도 억울해? 그 둘은 제가 어릴 때 그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멍한 표정으로 저만 바라보더군요. 뭐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되려 제가 때려서 맞은 것이냐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짐승들은 아니었던지 그 뒤로 절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놈들도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었다는 걸 친척,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웃이었겠죠. 들었을 거고 알고 있었을 텐데도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고 도망가고 그 이후로도 찾아오지 않았으니 제게 할 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있어서도 안 될 거고요. 그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악한 인간들이 눈뜨고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한 번씩 소름이 끼칩니다. 전 제가 하는 행동들이 한 톨이라도 나빴다 생각 안 해요. 미안한 마음 1도 없습니다. 더욱 심하게 복수하고 싶었는데 꼬리 말고 사라지던 꼴을 보니 웃기기도 했고 더군다나 열심히 공부해왔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되돌아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누구보다 복수를 꿈꿔왔지만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저런 되먹지도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와 엄마, 제가 받았던 고통들을 생각하면 복수의 눈이 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고요. 앞으로 저희 두 모자는 정말 행복하게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서야 저도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